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버섯은 피부암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진단이 처음에 잘못되면 색소가 더 짙어지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색소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중요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50대나 60대 여자 환자분들이 오셔서 내 친구는 검버섯 치료, 레이저 한번 싹 받고 나서 치료 후에 색소가 싹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는 똑같은 레이저 받았는데 오히려 색이 더 짙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케이스에서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내 친구의 색소는 검버섯이 맞는데 내 얼굴의 색소는 과연 검버섯이 맞았을까? 그걸 하나 고려해 봐야 돼요. 검버섯처럼 보이는 흑자인 경우에는 검버섯하고 똑같은 레이저를 받아도 색소가 오히려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흑자여도 검버섯 치료를 하는 레이저,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좋아질 수 있는데 내 피부는 내 친구의 피부보다 피부톤이 어둡다든지 피부가 얇다든지 재생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한 여러한 내 피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똑같은 레이저를 받아도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색소 침착이 남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톤이라든지 또는 내가 레이저 후에 후 관리를 어떻게 했다든지 또는 레이저를 쏘시는 원장님께서 좀 출력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색소 치료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똑같은 레이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피부 색소 질환이라고 네네. 해도 개인별로 치료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색소 치료에 있어서 진단이 처음에 잘못되면 색소 치료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단순히 치료의 효과가 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색소가 더 짙어지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 얼굴에 색소가 기미인데 흑자라고 잘못 이제 진단을 내리고 흑자 치료를 했다. 기미라는 놈은 어떤 강한 자극이나 특정 자극에 오히려 더 짙어지는 반응을 일으키는 색소예요. 반대로 이 색소가 원래는 흑자인데 내가 기미인 줄 알고 기미 치료를 약하게 레이저 토닝을 반복했다. 그러면 레이저 토닝을 주구장창 반복을 해도 흑자 치료에는 굉장히 미미할 수가 있어요. 치료는 치료대로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색소 치료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는 거는 첫 단추를 잘 꿰매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이 색소가 과연 뭐인지 쉽게 감별하는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색소 치료를 할 때 그럼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40대, 50대 넘어가시면서 얼굴에 거뭇거뭇한 이런 색소들이 생기던데 이런 색소 질환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멜라노사이트라고 해서 색소를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젊을 때는 잘 작동을 해요. 피부가 노화가 되면서 이 멜라노사이트들도 점차 외부적인 자극에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일단 피부를 우리 몸이라고 하는 집을 감싸고 있는 외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집이 새 집일 때는 외벽도 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또는 강한 자외선이 쬐거나 그래도 얘네들은 튼튼하게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집이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외벽에도 점점 부실하게 되는 거죠. 외벽이 부실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강한 자극들, 강한 자외선, 비바람 이런 것들이 몰아치면 점점 이제 균열이 생기고 색도 바래지고 그렇게 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노화가 되면은 강한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강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점차 피부도 이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멜라노사이트가 젊었을 때는 그런 강한 자외선을 받아도 바로바로 색소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멜라노사이트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면은 강한 자극, 강한 자외선이 점차 누적이 되면서 얘네들도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차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 지금 피부에 이 색소가 기미인지 잡티인지 흑자인지 검버섯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법이 있을까요? 그걸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색소의 감별은 의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특히나 이제 경험이 많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촬영 장비나 영상 장비를 놓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그런 팁을 가지고 거울을 보시고 이 색소는 흑자네 또는 이 색소는 기미네 이렇게 너무 단정을 내리시고 피부과에 가서 뭔가 우겨버리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게 좀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거울을 보셨을 때 이 색소가 뭐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치료를 받을까 생각을 하시라고 도움을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주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기미부터 보면은 기미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연갈색이나 갈색의 물감을 좀 번져 놓은 듯한 그런 색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색소가 뭉게뭉게 뭉쳐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독립된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바탕에 깔려 있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눈 밑이라든지 볼, 이마의 외측, 코 이런데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색소의 모양 자체가 또렷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흑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병변이에요. 뭉쳐져 있는 병변이 아니라 하나하나 독립된 병변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색도 뭐 연갈색이나 갈색 이럴 수가 있고 모양도 원형이나 타원형 기미에 비해서 모양이 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얼굴, 손등, 팔, 자외선,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에 잘 생기고 얘네들이 반점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점 형태라는 거는 위에 나올 검버섯하고는 다르게 평평한 형태라는 거예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 검버섯의 경우는 반점 형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색소가 돌출된 형태로 있어요. 두툼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표면도 딱 봤을 때 좀 거칠거칠하고 뭔가 좀 사마귀 같이 보이기도 하고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고 표면이 좀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버섯은 피부암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 있으시고 또는 모양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직 검사를 좀 시행을 합니다. 조직 검사 상에서 암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에는 그때는 레이저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암이라고 나왔을 때에는 상급 병원에 전원을 보내드리죠. 이게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럴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원장님 이거 암이어도 레이저로 제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암이었는데 검버섯으로 착각을 하고 레이저로 싹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병변은 제거가 됐지만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걔네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사실 이 검버섯하고 암의 어떤 구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색소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있느냐 경험 많은 의료진이 있느냐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색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못했어요. 특히 뭐 색소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뭐 거의 못했고요.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는 기미, 흑자, 검버섯 그 외에 뭐 난치성 색소 질환들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어떤 경과를 겨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부 질환 클리닉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클리어톤 의원 서준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